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한국 증시가 장 초반의 부진을 이겨내고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를 미국 때문에 울고 웃은 하루라고 표현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위축됐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단계 감세안 발언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500고지 점령을 눈앞에 두게 됐고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으로 890선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오전장은 장중 한때 2,471.04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어제 현지 시각으로 14일 뉴욕 증시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외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와 투자 제한, 비자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퍼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불공정 무역에 눈 감아줄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임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하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퍼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후 들어서 점차 개선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 보잉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기업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될 2단계 감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하원 세입위원장인 케빈 브래디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5일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2,490선을 회복하며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전날 잠시 주춤했지만 하루 만에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게 장 초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잉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감세안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6억 원, 296억 원 매수세를 시연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21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25% 상승하면서 2,492.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우려와 5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IT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94억 원, 외국인은 244억 원 쌍끌이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32억 원 매도세를 시연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 상승하면서 890.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음식료업, 통신업과 서비스업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보험과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0.43% 하락한 257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도 1.21% 떨어지면서 8만 9,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5.22% 오른 32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KB금융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현대모비스, 삼성 SDI, 롯데케미칼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롯데마트, 넷마블게임즈, 현대모비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포스코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으로 물량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카페24, 메디포스트, 에코프로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래컴퍼니, 메디포스트 등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SM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고요. 기관은 SM과 카페24,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EIA가 올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원유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공급의 증가 속도는 수요 증가보다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승폭은 제한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0.38% 상승한 61.1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무역 전쟁의 공포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의 공포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백악관이 최소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중국 무역 제재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날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날 아마존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오름세 기록하면서 24,873.6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 하락한 7,487.74, S&P 500도 0.08% 밀리면서 2,747.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감으로 인해 이틀 연속 하락한 후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5원 오른 376.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과 보험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종목 중에서는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인 H&M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발표한 이후 3.3% 하락했습니다. 또한 유니레버는 본사를 영국 런던이 아닌 네덜란드 노트르담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7,139.7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프랑스 갸크 지수는 0.65% 오른 5,267.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8% 오르면서 12,345.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빨간불 켜고 장시작 준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2.44%,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94.82포인트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3%대 웃도는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893.5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장시장 종목별로는 오늘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현재 0.47% 하락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6만 5천 원으로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종목이 전일 대비 0.11% 하락해주면서 89,50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종목은 0.31%로 빨간불 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가는 32만 3,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 또한 오늘 강세 흐름 속에 장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가 15만 8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종목 또한 오늘 빨간불 켜고 장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0.24%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은 42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은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종목은 0.3%대의 강세 흐름이 예상되는 현재 오전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3만 8,500원 집히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이 약세 흐름으로 오늘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0.12% 파란불 켜주면서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는 81만 9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2.3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종목은 0.24%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종목은 1.07%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3,200원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카카오 종목은 포스코 ICT 종목은 0.73%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종목은 0.74% 보여주면서 오늘 강세 흐름 속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GS홈 쇼핑은 0.41% 하락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19만 6천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SFA 종목도 약세 흐름 속에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0.42%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5,65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젠백스와 포스코 캠텍 종목이 동반 강세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0.31%, 0.2%의 강세 흐름 각각 시연해주면서 주가는 16,100원, 52,2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 종목은 0.71%로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 지속해주고 있는 시젠 종목인데요. 35,7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3포인트 오르면서 2,492.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이틀째 팔자인 외국인이 399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3억 원과 30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음식료품이 각각 2.41%와 2.78%, 2.13% 올랐습니다. 또한 화학과 의료정밀, 운송장비와 유통업, 건설업과 운수창고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철강금속과 기계, 전기전자, 증권,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43%와 1.21% 내렸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후 지속된 약소에서 벗어나서 5.22% 상승 마감했는데요. 닷새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KB금융 등이 오른 반면 포스코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SK 등은 하락했습니다. LG전자가 1.77% 내렸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각각 2.49%, 1.59% 올랐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사업 투자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와 LG화학이 각각 3.87%와 1.82% 상승 마감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이 1조 원에 가까운 공사 계약 해지 소식에 2.97% 내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필리핀 발전 사업자인 레돈노 페닌슐라 에너지와 2016년 10월에 체결한 석탄 화력 발전소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일 공시했습니다. 해지 금액은 9,523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날 STX 엔진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상승한 종목은 408개, 하락한 종목은 407개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51포인트 상승하면서 890.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3억 원과 247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30억 원 매도세를 시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과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IT 부품과 기계 장비, 유통과 제약 등이 오른 반면 디지털 콘텐츠와 통신장비, 정보기기와 반도체 등이 내렸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3.15%와 2.8%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라젠이 2.5% 내렸고요. 메디톡스와 휴젤이 각각 2.26%, 4.36% 밀렸습니다. CJ E&M과 포스코 캠텍, 로엔과 코미팜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 98,4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다시 쓴 뒤 상승폭을 줄여 4.27% 오른 97,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M은 키스트 인수와 FNC 에드컬처 지분 취득으로 장중 47,0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역시 상승폭을 줄여 0.48% 오른 41,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키스트 역시 4.24% 올랐습니다. 상장 첫날인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린드먼 아시아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2.37% 내리면서 16,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516개, 하락한 종목은 649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8원 오른 1,06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에 올랐던 린드먼 아시아가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공모 과정에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640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은 6,5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이달 5일에서 6일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최종 청약 경쟁률 1,0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의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떨지 현재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현재도 하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2% 밀리면서 1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SM입니다. SM이 키스트 인수와 FNC 에드컬처 지분 취득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전일 SM은 키스트 지분 25.1%와 FNC 에드컬처의 지분 30.5%를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경쟁사 인수를 통한 콘텐츠 제작 신사업 본격화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확대하게 될 제작 사업은 본업과의 시너지가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용 짚어본 SM의 현재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SM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44% 밀리면서 41,20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1조 원에 가까운 공사 계약 해지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전날 필리핀 발전 사업자인 레돈노 페닌슐라 에너지와 2016년 10월에 체결한 석탄 화력발전소 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금액은 9,523억 원으로 두산중공업의 2015년 매출액의 5.88%에 해당합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전력요금 승인 지연으로 공사 진행 통보가 계약 유효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급되지 않았다며 이에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주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약세 보였던 두산중공업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2%대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50원가량 오르면서 1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는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이 5G 본격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이솔루션은 5G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내년 3월 국내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한다면 올해 4분기에는 기지국 관련 납품이 시작돼야 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1차 설치 후 광역시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오이솔루션의 장점은 세계 최초 개발 제품인 스마트 트랜시버입니다. 스마트 트랜시버는 통신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기능을 트랜시버에 탑재해 저비용과 고효율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네, 오이솔루션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불 켜지면서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85% 오르면서 1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전 내내 하락세 면치 못했던 아시아 증시가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저가 매수 움직임이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26.66포인트 오른 21,803.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엔고와 글로벌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로 장중 한때 21,500선까지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 움직임이 이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20.35포인트 내린 11,018.4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경계감과 뉴욕 증시의 약세 여파로 속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27포인트 내린 3,291.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부터 낙폭 늘려주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마감 직전에 방향을 틀면서 0.01%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6일 금요일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5% 오르면서 2,493.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 더 좋은 모습입니다. 0.3% 상승하면서 893.2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오늘 어떤 흐름으로 장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등락률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은행 업종이 1.18%의 상승폭 기록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종목이 2.84%, 거의 3%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0원 올라주면서 2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1.4%로 낙폭 키웠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올라주면서 1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1.39%,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올라주면서 3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1.2%대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의약품 업종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이 2.33%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5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3만 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약품 종목도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2.1%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40원 올라주면서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2.3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올라주면서 3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장비 업종도 현재 구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0.98%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위아 종목이 1.3%,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대원 강업 종목은 1.24%의 빨간불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어젖힌 모습입니다. 유통업종도 0.98%의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종목이 4%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50원 올라주면서 4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4.27%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만원 올라주면서 2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G세계물산도 동반 강세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3.94%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6원 소량 올라주면서 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동 종목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81%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5원 올라주면서 4,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업종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통사 3사가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장 시작했는데요. SK텔레콤이 1.69%의 상승폭 시연해주면서 전일 대비 4,000원 주가 오른 24만 500원에 오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T 종목은 현재 보합권으로 전환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가 2,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강세입니다. 0.8%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올라주면서 1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홀로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1.07%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LG이노텍 종목이 2.62% 하락해주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빠져주면서 13만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폴루스 바이오팜 종목이 1.17%의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빠져주면서 1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종목도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1.07%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원 빠져주면서 1,3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57%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는 화학업종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종목이 3.04% 주가 빠지면서 2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양산업 종목은 1.72% 주가 내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 빠졌습니다. 55원 주가 내리면서 3,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형화학 종목도 약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1.4%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원 정도 빠져주면서 1,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로 장 시작한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1.55% 주가가 빠지면서 전일 대비 4만원 하락한 25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0.78% 약세 흐름을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0원 빠져주면서 8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오늘 보합권에서 장 시작했습니다. 주가 변함없이 움직여주면서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 종목은 역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56%의 낙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3,000원 빠져주면서 208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도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0.63%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올라주면서 15만 8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국전력도 오늘 0.46% 하락하면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빠져주면서 3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은 1.95%의 하락폭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장 현재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빨간불이 주로 들어와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파란불도 현재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이 2.16%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네이처셀 종목이 6.11%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2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57,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생명자원 종목은 2.65%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0원 올라주면서 5,0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종도 현재 강세입니다. 1.56%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종목이 9.89%의 상승폭 시현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520원 올랐습니다. 6,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 제조업종은 1.89% 하락하면서 현재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서울리거 종목이 3.76% 가장 큰 낙폭 시현해주면서 업종 지수의 하락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침대 종목은 3.74% 하락하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J E&M 종목이 0.65%의 낙폭 시현해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원 하락하면서 92,100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종목도 오늘 약세입니다. 1.34% 하락하면서 오늘 장 시작했는데요. 8,700원 주가 빠지면서 64만 300원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엔 종목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1%대 웃도는 하락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장 연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빠져주면서 11만 1,300원에 오늘 장 열어젖힌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세 시현하면서 출발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를 약세로 끌어내린 모습인데요. 먼저 외국인이 135억 원, 기관이 137억 원가량 쌍끌이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265억 원 매수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247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이 58억 원, 기관이 125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86계약, 기관이 892계약가량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935계약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요, DB금융투자증권이 제시한 SM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그저께였죠. 키스트와 FNC 에드컬처를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오면서 관심이 현재 뜨거운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죠. 네, SM은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스트의 지분 25.1%를 취득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인 배용준의 구주를 인수하게 되며 총 취득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한편 배용준은 SM의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해서 지분 4.2%를 취득하게 됩니다. SM은 또한 FNC 엔터의 자회사인 FNC 에드컬처도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주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30.5%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며 총 취득 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네, 먼저 최근 이슈가 됐던 키스트 인수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은 기존 가수 매니지먼트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의 영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키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배우 라인업이 추가됨에 따라 SM은 배우 매니지먼트 부문에서 단숨에 국내 정상급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부문 또한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키스트는 자회사 콘텐츠 K를 통해 드림하이, 학교 2013, 보이스 등을, 그리고 FNC 에드컬처는 란제리 소녀시대, 언니는 살아있다, 마이 온리 러브송 등을 제작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우수한 제작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SMCNC가 보유하고 있는 배우 그리고 MC 라인업뿐만 아니라 키스트와 FNC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라인업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SM은 향후 드라마 예능 제작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 사이에서 주목해 볼 만한 SM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장 시작했을지 SM의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짚어본 SM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1.44%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00원가량 밀리면서 현재가 41,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SM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의 뉴트리바이오텍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수출 증가가 주가 프리미엄을 높인다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기업 소개와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ODM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오메가3와 비타민, 유산균 등이 있는데요. 제품 형태는 액상과 분말, 정제와 캡슐 등으로 다양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브랜드 업체인 블랙모어스와 MLM 업체인 아메이 그리고 멜라루카 등이 있는데요. 유통 채널별 판매 비중은 해외 네트워크 마케팅사가 52%, 국내가 11%, 유통업체가 29%, 제약 및 식품 제조업체가 5% 수준입니다. 한편 뉴트리바이오텍의 2018년 수출 비중은 61%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법인은 네트워크 마케팅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월마트와 홀푸드 등 유통업체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널 확대에 따른 매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은 206억 원의 수출 비중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뉴트리바이오텍의 기업 개요와 올해 수출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2018년 호주 공장 초기 가동률을 보수적으로 가정했습니다. 한 10%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요. 건기능 1위 업체인 블랙모어스와 스위스향 정제, 캡슐 등의 신규 매출 86억 원이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호주 공장은 중국 수출도 대응 가능합니다. 17년 블랙모어스의 중국향 수출 증가율과 비중은 각각 71%와 19%인데요. 동사의 중국향 수중의 간접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판매 법인은 다단계 업체인 멜라루카에서 H&B 스토어 진출로 신규 고객사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58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9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05억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매출액은 각각 756억 원, 1,172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영업이익률은 10.6%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 주가는 2018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28배 수준입니다. 국내 타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비 독보적인 수출 비중 보유하고 있는 뉴트리바이오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해외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수출 증가까지 예상되고 있는 뉴트리바이오텍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뉴트리바이오텍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강보합권과 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호주 공장 가동 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현재는 0.4%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현재가 2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뉴트리바이오텍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메디아나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여전히 유효한 성장성이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업 소개와 시장에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아나는 환자 감시 장치와 제세동기 생산업체입니다. 2018년 제품별 예상 매출 비중은 환자 감시 장치가 53%, 제세동기가 20%, 그리고 기타가 27%인데요. 2018년 예상 매출 비중은 ODM이 59%, 자사 브랜드가 41%라고 예상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메드트로닉과 후쿠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2018년 환자 감시장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상승한 303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메드트로닉 재팬으로 신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자사 브랜드 제품으로 1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예상된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또한 하반기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고사양 부문의 신규 모델인 환자 감시장치 출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환자 감시장치 시장 내에서 고사양 장치의 시장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고사양 제품의 매출이 가세될 전망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업 개요와 첫 번째 주력 제품인 환자 감시 장치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제세동기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제세동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15억 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월 PICC 카테터 인증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짚었는데요. 2018년 카테터 매출액 10억 원이 가세될 전망입니다. 연말 최성분 분석기 모델 5개 그리고 생검기 출시도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로 매출 및 이익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8억 원, 83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영업이익은 8% 증가한 수치고 또한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액수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소모품의 판매 증가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14.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제품 출시와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 등을 감안했을 때 매출 및 영업이익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으로 좋은 성적까지 기대되고 있는 메디아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메디아나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메디아나는 지난 3거래일 동안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5%까지 밀리면서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메디아나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삼성 SDI 종목의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리포트인데요. 전기차의 성장이 보인다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의 올해 매출액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분기 매출액은 1조 9,500억 원, 영업이익은 758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국내 주요 고객사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폴리머 전지의 수요 증가와 전동 공구의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 그리고 국내 전력 및 상업용 ESS 호조로 매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의 제품 믹스가 일부 악화되고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반영됨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형 전지의 판매 호조와 2018년 2분기 이후 신규 공장의 가동 효과, 그리고 반도체 및 OLED 관련 전자재료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0%가량 증가한 3,74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2018년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250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의 추가 성장 기회가 발생했는데요.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연 300만 대까지 생산할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으로 77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는 2025년까지 연평균 4,580억 원의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에 따라 소형 전지의 성장 부진이 우려되지만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전자재료 사업부와 전기차 배터리의 장기 공급 가능성, 그리고 2차 전지 가동률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으로 동사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좋은 성적까지 기대되고 있는 삼성 SDI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전기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삼성 SDI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까지 총 7거래일 연속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500원가량 오르면서 2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 SDI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공항 면세점의 매출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현재 0.56%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9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핵심 공항 면세 시장에서 과점적 화장품과 향수 리테일러로 부상해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협상 능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리고 면세, 화장품 분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 1.71% 빠지면서 80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EBS 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영업이익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13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올해 매출은 10%대 고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플랫폼 개발과 운영, 대행과 파트너, 인프라 등 영업비용 항목들 모두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라인의 경우 올해 적극적 투자에 따른 수익성 숨고르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개장 특징주는 간만우입니다. 간만우가 지난해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만우 현재 8.97%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90원 정도 오르면서 7,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송,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간만우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344억 원으로 125.71% 늘었고 당기 순손실은 21억 원으로 36.71%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개장 특징주는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가 복강경 수술 로봇 시스템을 론칭하고 수술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 현재 2.14%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가 11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빈치로 대표되는 수술 로봇 시장에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지난 14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소 침습 복강경 수술 로봇 시스템 레보아이 론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레보아이 시스템과 소모품을 포함한 기기 판매뿐 아니라 로봇 수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STX 엔진 종목이 오늘 매각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쳤습니다. 현재가 13,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동 종목 또한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16.58%의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665원 정도 올랐습니다. 4,745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크라운제가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시작했는데요. 오늘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7.11%의 상승폭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300원 올라주면서 1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도 전기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오늘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11.99%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590원 상승한 5,5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과 더불어 STX 중공업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4%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870원 올라주면서 7,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업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7.93% 깊은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80원 빠져주면서 5,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4.37% 깊은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100원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67,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유화 종목은 2거래일 연속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74%로 파란불 켜준 모습인데요. 3%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낙폭을 깊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0원 빠져주면서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종목도 현재 약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 약세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3.3%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4,500원 빠졌습니다. 42만 5,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모화학 종목도 오늘 약세입니다.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3.21%의 오늘 하락폭 시연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950원 빠졌습니다. 2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했는데요. 20.76%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20원 올라주면서 5,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종목도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38%의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70원 올라주면서 1,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12.22%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20원 올라주면서 7,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형솔루텍 종목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로 장 열었습니다. 11.69% 상승하면서 오늘 장 열어젖힌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40원 올라주면서 3,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종목도 보겠습니다. 9.26%, 9%대 웃도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5,100원 올라주면서 5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구 종목이 5.4%, 유일하게 5% 넘는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450원 빠져주면서 4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성 첨단 소재 종목도 5%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원 빠져주면서 3,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스타임즈 종목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4.52%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40원 하락해주면서 2,9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텍 종목도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4.35%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50원 보여주면서 3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 C&L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2거래일 연속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는 태양 C&L 종목인데요. 4%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원 빠져주면서 1,2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찾는 경기의 향방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고용지표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자료는 고용시장 지표라고 리포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4.6%로 발표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으며 계절 조정된 실업률은 3.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하여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인 고용률은 59.2%를 기록해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물론 계절적인 효과를 감안해보면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기록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의 기록인 반면 현재는 여러 선행 지표들의 둔화 국면에서 발생하는 고용률의 둔화 국면인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실업률은 동일했고 고용률은 감소했다는 국내 고용시장 지표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근로자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취업자 수의 둔화세가 가팔라진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된 취업자의 수치는 10만 명 정도인데요. 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2003년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2009년의 한국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급여의 신청자 수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경계선에 위치한 근로자의 퇴출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고용시장 지표 확인해 보셔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